쿠팡부터 시작해서 플랫폼별 판매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쿠팡, 요즘에 유튜브를 보고 배우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쿠팡. 왜냐면 쿠팡이 진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매출 규모 자체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쿠팡은 저는 무조건 잡고 가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입고 시스템을 써야지만, 그러니까 쿠팡 풀필먼트, 쿠팡 그로스 같은 것들을 써야지만 매출이 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생각해서 세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플러스에서 쿠팡 같은 경우는 제 수강생분들 초반에 진짜 정말 잘못 생각하시고, 그리고 플러스에서 그거 외에 일반 구독자분들이라든지 뭔가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광고 안 하면 안 나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가 플랫폼에 들어가는 것은 플랫폼 자체에서 트래픽이 있기 때문에 광고비 대신해서 쓰기 위해서 플랫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에 들어갔을 때 너무 과도한 광고비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디폴트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면 안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플랫폼에 발생하는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도 광고비는 최대한 쓰지 않게끔 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판매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잘 맞는 상세 페이지나 제품, 괜찮은 제품, 좋은 가격 상품명,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플랫폼에 입점한 즉시 자연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 저도 보통 상품을 업로드하고 광고를 돌리지 않더라도 1, 2주 안에는 자연 판매가 소량이지만이라도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서 후기가 쌓이고, 그 이후에 조금 더 뭔가 트래픽을 몰아주기 위해서 광고를 써주거나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팔릴 수 있는 제품들을 찾거나 그런 제품들을 세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광고 안 하고도 잘 팔리는 제품을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광고 안 하고도 잘 팔리는 제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그냥 다 보통 정도로만 다 맞춰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뭔가 잘 팔릴 만한 제품이 있을 거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제품, 진짜 좋은 가격에, 진짜 저렴하게 완전 최저가로 판매를 해주면 판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냥 무난한 보통의 제품, 남들도 취급하지만 그냥 나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대신 그거를 상세 페이지나 이런 것들, 제품명이라든지 상품 가격이라든지 전체적인 것들을 밸런스를 잘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태클은 아니고요. 대표님, 광고를 안 하면 유입 자체가 없어서 자연 판매가 안 되더라고요. 유입 자체가 안 일어나. 근데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일단은 유입 자체가 안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플랫폼에 들어가신 상태에서 유입이 안 일어나신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사실 잘 하신 상태가 아니라는 거. 지금 제가 이렇게 정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이전 라방이라든지 이럴 때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초반에 트래픽을 좀 몰아주셔야 될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왜냐면 저만의 데이터밖에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다 제 서브 쇼핑몰이라든지 그거 외에 지금 수강생분들, 완전 영인분들을 가르치면서도 적용을 시켜봤을 때 이분들도 정말 놀라셨던 게, 그냥 영인인데도 진짜 처음 해보신 초보셀러분들도 광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연 유입으로 판매가 되고 계세요. 심지어 어떤 분은 지금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는 상태인데, 어떤 게 맞는 가격인지 찾으시려고 가격을 올리시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판매가 되시고 광고를 따로 돌리시거나 하시지 않아요.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신기하실 수 있는데 이게 맞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썸네일이 문제인가 해서 소정을 했는데 자연 유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썸네일의 문제가 아니라, 썸네일뿐만이 아니라 상품, 썸네일, 제품, 상세 페이지, 가격, 그리고 어떤 플랫폼인지, 그리고 어떤 타겟을 내가 잡았는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그냥 무엇 하나 빠짐없이 그냥 딱 보통 정도로만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하시는 게, 뭐 썸네일만의 문제일 것이다, 아니면 가격만의 문제일 것이다, 내게 최저가가 아니라서 그런 것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가격을 계속해서 낮추시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역마진이신데 광고를 돌리시는 일이 발생하세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광고비를 쓰지 않는 상태에서도 내가 플랫폼에 입점했을 때 매출이 일어나느냐, 한두 건이라도 일어나느냐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이후에 광고를 돌리셔야지 그게 효율 좋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 정말 억지로 매출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역마진이 날 수밖에 없어요. 광고 안에도 유입이 발생하고 팔리더라고. 유입은 대신 썸네일이나 리뷰가 어느 정도 있어야 클릭이 됩니다. 윙이라도 자연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태관님 같은 경우가 저희 1기 분이신데 이분은 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분 말처럼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후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팔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태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후기가 어느 정도 쌓이면 정말 빠르게 판매 사이클이 일어날 수 있겠죠. 대표님 마진 가치관을 여쭤봐도 되나요? 여기서 10,000원 이상 혹은 30% 이상 어떻게 설정해 놓으셨을까요? 저는 마진 무조건 중국에서 사입했을 때는 무조건 2.5배에서 3배, 많은 거는 4배까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2.5배에서 4배를 봐요라고 했는데 여기서 착각을 하시는 것들이 있는 게 이게 고정 마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뭐 일주일 동안 제가 무슨 기획전에 기획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격을 좀 더 낮출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게 가격이 제가 다음 발주 때 이거를 원래 100개 주문하던 거를 잘 나가서 1000개, 2000개 해서 단가 자체를 낮췄어요. 원가율 자체를. 그러면 제가 이거를 단가를 좀 더 낮춰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정값이 아니지만 저는 평균적으로 2.5배에서 4배까지는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제품들을 사입을 하려고 하고 그런 제품들 위주로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마진율이 안 좋으면 사실 박리담회로 많이 팔면 좋긴 하거든요. 매출도 많이 커지고 하는데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많아지고 힘들어지지 제가 가져가는 거는 이렇게 많이 박리담회로 많이 파는 거랑 제가 3, 4배에서 5개 파는 거랑 여기 박리담에서 100개 파는 거랑 마진율이 똑같으면 솔직히 이 사람이 손해거든요. 왜냐면 인건비라든지 추가적으로 들는 것들이 많아져서. 근데 저는 예전에는 이런 방식을 조금 선호했었는데 지금은 그거에 많이 좀 현타도 오고 많이 되어가지고 많이 이 정도까지는 안 나가도 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면 나는 마진율을 크게 그리고 내가 크게 드는 거 없이 운영하자 해서 이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진이 10,000원 안 넘는 것도 있나요? 네, 10,000원 안 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2배, 5배라고 생각을 해서 10,000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500원, 1,000원짜리도 떼봤을 때 500원, 1,000원짜리도 판매를 하고 그냥 취급을 하거든요. 그럼 500원, 1,000원짜리는 9,900원, 아니 9,700원, 아니면 12,900원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근데 무료 배송이니까 당연히 무료 배송에다가 배송비는 제 부담이고 그리고 플러스해서 수수료까지 하면 많이 남았자 500원, 1,000원짜리를 5,000원, 6,000원 정도 남기는 거겠죠. 쿠팡에서 팔릴 만한 제품 소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표님 팁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진짜 라방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 단계에서 지금 접근하시기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여름 거를 취급하시는 분들은 너무 하수고 너무 모르시는 분들 진짜 감이 없으시는 분들이 여름 거를 하세요. 왜냐면 지금 잘 팔리니까 여름 거 하시지 마시고 3, 4개월 뒤에 내가 잘 팔릴 만한 제품들을 지금 단계에서 미리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3, 4개월 동안 시즌이 오기 전까지는 당연히 매출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시즌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폭발적인 매출을 가져갈 수 있어요. 물론 그 3, 4개월 동안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게 아니라 그 3, 4개월 동안 판매가 잘 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무언가 상품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쌓아가는 작업들도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단계에서는 진짜 무조건 팔릴 것 같은 제품 딱 하나를 골라야 된다 이런 것들보다는 3, 4개월 뒤에 팔릴 만한 제품들 리스트를 뽑아서 그 중에서 한 5개, 10개를 좀 진행을 해본다든가 소량으로나마 그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딱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내 쇼핑몰의 결과 맞고 내가 판매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잘 나가는구나 라는 게 꽂힐 거예요. 저는 애초에 좀 오랫동안 쇼핑몰을 운영했었고 10년 넘게 지금 쇼핑몰 운영하다 보니까 그냥 어떤 카테고리든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무조건 나가고 10월달쯤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감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의했을 때도 처음에 그 수강생분들이 어려웠던 게 어떤 제품을 하실지 모르겠다 하시면 되게 어려워해가지고 제가 하나씩 찝어드렸는데, 근데 지금 다 한 이후에는 지금에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군요 라고 다들 얘기를 해주실 만큼 어느 정도 감이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이 상품 소싱할 때 감이 생기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내가 해본 데이터 경험,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쇼핑몰을 운영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타겟,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쓰면 그때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사입하기가 쉬워지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3, 4개월 전에 미리 시즌성 제품을 소싱하는 거, 요게 진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당연하고 기본적인 걸 얘기하네? 저는 제 지금 모든 걸 말씀을 해드렸다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걸 말하네? 또 다른 뭔가 특별한 팁이 있을 것 같은데 저것만 얘기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이것도 그렇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미흡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로 받아들이고 적용시키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이거는 진짜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적용시키는가에 따라 조금 퍼포먼스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스토어별로 카테고리 맞춰 놓으셨나요? 아니면 종합물로 그냥 하시나요? 종합물은 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종합물을 하실 거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업을 운영을 잘 하시는 분이어야 돼요. 그게 아니시면 종합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정확한 타겟팅이 되어 있지도 않고 내가 그거를 사람들한테 전문성을 줘야 되는데 종합물로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면 종합물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태가님, 똑같은 상품이더라도 썸네일, 상세 페이지 차별화, 리뷰 관리만으로도 가격이 높아도 잘 팔립니다. 당연히 도매 사이트에 있는 사진 그대로 쓰면 안 팔립니다. 와디즈나 잘하는 쇼핑몰 벤치마킹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근데 태가님은 너무 배우신 거 다 쓰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또 이제 준비한 이제 강의 내용 한번 말해볼게요.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는 로켓 배송, 제트 배송을 주로 이용하는 와우 회원들이 주 고객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연령층이 이용을 하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게 거의 쿠팡의 매출의 90%는 제트 배송, 로켓 배송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입점을 해서 직접 배송으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쿠팡 풀필먼트에 입고를 시켜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수수료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별로 상위 하나 대부분 10.8%였었고요. 가구 인테리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거의 다 10.8%였어요. 그냥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쿠팡 그 공지사항 같은 거 보면 자세하게 잘 나와 있고, 카테고리별로 조금씩 상이하니까 본인들이 어떤 카테고리를 다루는지 체크하셔서 요거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판매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유의하셔야 될 게 월 매출 1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되거든요. 그게 초보분들이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55,000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출을 내실 거라면 이왕이면 좀 내가 매출을 좀 빨리빨리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는 게, 이 55,000원 얼마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래도 나름 매입이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정말 줄이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운영하신다면. 그래서 쿠팡 그로스 요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쿠팡 수수료, 판매 수수료 플러스해서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요금이 추가되는데, 여기서 추가되는 것들이 첫 번째 입출구 요금이 추가되고요. 두 번째 배송 요금이 추가됩니다. 세 번째 보관 요금이 추가되고요. 네 번째 부가 요금이 있습니다. 부가 요금 같은 경우는 뭐 반품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뭐 이것저것이 있어요. 그래서 쿠팡 그로스 입출구 요금 같은 경우는 스몰, 미디움, 라지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고요. 보통 1,750원에서 2,400원 정도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로스 이벤트식으로 요금 할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게 언제 요금 할인이 끝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금 할인을 적용을 한 가격으로 지금 단가를, 마진율을 계산을 하긴 하겠지만, 그게 아닌 할인이 아닌 원정가 금액의 입출구 요금도 생각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할인 끝나서 이 요금 부과할게 하는 거랑 나는 이걸로 언젠가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랑은 확실히 대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배송 요금 같은 경우는 스몰 같은 경우는 2,350원, 지금 할인되면 1,350원. 근데 이 요금 할인 같은 경우는 최대로 적용됐을 시니까 이것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여러분들 배송권 같은 경우는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미디움 사이즈는 2,500원, 1,500원, 라지는 3,300원, 2,300원. 그러니까 사실 배송 요금 같은 경우는 초보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쿠팡 그로스 배송 요금이 좀 더 쌓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택배 계약해서 보내나 쿠팡 그로스에서 택배 이렇게 보내주나 비슷비슷하거든요, 가격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쿠팡 그로스에 입고시켜서 하는 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약할 수도 있고, 내가 이 배송에 신경 쓸 시간에 다른 업무들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쪽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보관요금 같은 경우는 지금 1060일간은 무료거든요. 근데 이것도 프로모션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런 거는 감안하고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고를 시켰을 때 그러면 목표를 뭘로 세워야겠어요? 1060일 안에 제품이 다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제품을 좀 세팅을 해주셔야겠죠. 보관료 얼마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런 것들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다 매입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거든요. 원가율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울 때 쿠팡 그로스에 입고시키는 거는 무조건 1060일 안에 제품이 다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사이즈 규격 같은 게 있는데, 근데 이게 막 사이즈 규격이 딱 어떻게 돼 있다라기보다는 바구니에 뭐 3개가 들어가면 스몰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엄청나게 정확한 규격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정도구나 라고 느낌적으로만 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제 판매 공식이라든지 판매 방식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이 좀 생각이 나시나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전략이 딱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면 나는 스몰로 비싼 제품들을 많이 팔 수 있게끔 60일 안에 판매가 될 수 있는 제품들 위주로만 깔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라지 제품들 뭐 하셔도 좋긴 하지만 가장 스몰, 미디움, 라지 중에서 제일 효율이 좋은 건 스몰이다 보니까 최대 스몰 사이즈 위주로 가격이 비싼 것들 위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 물론 라지 사이즈 하셔도 좋죠. 좋은데 이제 우리는 가장 매출을 극대화하고 마진을 극대화시켜야 하니까 그런 방법은 쿠팡 그로스에서는 스몰 사이즈인데 이제 60일 안에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제품 가격도 비싸고 이런 것들 위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는 사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로켓 배송, 제트 배송이 무조건 유리한 시스템이에요. 검색이라든지 그렇고 노출적인 부분이라는 데서도 그렇고 그냥 보면 그냥 무조건 쿠팡 로켓 배송, 제트 배송 위주로만 밀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송비가 아니라 마케팅비를 최대한 적게 쓰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다 하시면 무조건 여기에 들어가셔서 자연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실 수 있게끔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일반 내가 판매자 배송으로 했을 때 노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도가 너무 낮아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품명과 썸네일은 직관적으로 제품을 보여줘야 하죠. 그래서 예시 같은 것들도 준비했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는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냥 넘기고, 그래서 좋은 썸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시 같은 것들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는 공개할 수는 없고, 그러면 쿠팡 어떻게 판매가 될까요? 대충 판매 프로세스를 그려보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쿠팡 그로스에 입고를 시켜요. 그 다음에 자연 유입이나 또는 쿠팡 광고 또는 외부 광고를 통해서 후기 쌓는 작업을 해요. 대신 이때 광고 돌리는 거는 되게 소극적으로 정말 기본적인 최소 금액만 한번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후기가 쌓이는지, 이 제품은 판매가 되는 제품인 건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시고 후기를 쌓으신 다음에 후기가 어느 정도 쌓였다? 하셨을 때 외부 마케팅, 외부 트래픽 같은 것들을 이 제품에 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에 쏴주시면 이 제품이 판매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시즌이 딱 왔을 때 제품이 터져요.
터지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준비해줘야 되느냐? 제품이 품절이 되지 않게끔 준비를 해주면서 광고는 점점점 줄이실 필요가 있죠. 저는 사실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냥 광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매출도 굳이 막 엄청나게 크게 가져가는 거 이런 거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만 많아지고 제가 지금 부업으로 하는 쇼핑몰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광고 같은 것들은 최대한 빼고 갈 수 있게끔 판매를 좀 잡으려고 하는 편이고 근데 광고를 빼고 가다 보니까 초반에 한두 달 정도는 조금 남들보다 느려 보일 수가 있어요. 대신 이 한두 달 이후 세 번째 달부터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차이가 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 단계에서 튼튼하게 하시고 가신 다음에 세 번째 달이 되시면 정말 남들과는 차이가 나게끔 매출 규모도 커지고 게다가 마진율이라든지 안전하게 완전 건강하고 튼튼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두 달 차에 정말 아무것도 쌓인 거 없이 그냥 광고비만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무조건 최저가 나는 네이버에 최저가 무조건 맞출게 라고 생각을 해서 마진율 완전 없이 그렇게만 매출 규모를 계속해서 키워가시면 어느 순간 그냥 딱 그 폐업을 하는 수준이 와요. 진짜로. 그냥 내 인건비라든지 내 노력, 내 인건비만 그냥 갈아 넣고 어느 순간 딱 끝내야겠구나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순간이 딱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출 규모만 커지고 마진율 안 좋게 이런 식으로 커졌을 때 정말 살짝만 삐끗해도 그냥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안정적으로 쌓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기를 싫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게 한두 달 차에 굉장히 뭔가 천천히 느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정말 안정적으로 늘고 있는 거고 심지어 플러스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점이 어떤 유튜브도 그렇고 유튜브 뭐 채널도 그렇고 뭐 SNS 팔로워라든지 도 그렇고 뭐 쇼핑몰도 그렇고 매출 규모가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되다가 어느 순간 그냥 이렇게 수직 상승을 올라가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 시기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쇼핑몰이에요. 아니면 정말로 너무 잘하시는 셀러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고 처음 한두 달은 누구나 힘들 수 있고 누구나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시간을 좀 버티고 좀 천천히 쌓아가는 이 시간을 버티면 세 번째 달, 네 번째 달부터는 이제 큰 성과가 보이기 시작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광고에만 목매고 이런 거는 좋지 않다. 광고를 이렇게 너무 목매고 할 바에는 저는 그 시간에 광고 마케팅에 비용 쓰고 시간 쓰고 할 바에는 그 시간에 조금 더 내 제품과 상세 페이지 내 상품 지수를 어떻게 올려줄 수 있는지 내 타겟은 정확하게 설정했는지 나는 어떤 식의 쇼핑몰을 구성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건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어쨌든 근데 갑자기 너무 또 광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좀 광고를 이게 제가 광고를 이런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좀 광고를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진짜 광고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는 거라든지 문의글이라든지 아니면 가끔씩 메일로 Q&A 같은 거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조금 답답한 게 광고비를 쓰는데 역마진이 나요. 어떡하나요? 이거예요. 더 좋은 광고 방법이 있나요? 여기서 매출을 더 키우려면 광고비를 더 써야 되나요? 쿠팡 광고 로아스 높이게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 와, 그래서 그게 지금 단계에서 고민하는 거는 그게 아닌데 왜 그 고민을 하고 계실까? 대한 답답함이 있죠. 대신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정산이 오래 걸리고 구매 확정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후 70%가 지급이 되고 나머지 30%는 2개월 1일에 지급이 됩니다. 네, 어쨌든 쿠팡 같은 경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버티컬 커머스 관련한 것들도 제가 내용을 다뤘는데 사실 버티컬 커머스 같은 경우는 너무 제가 좀 자세한 그 좋은 예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루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하기는 좀 그렇고 이런 것들 먼저 좀 해볼게요. 그래서 한 플랫폼에만 올인하게 되면 플랫폼에
풍랑성쇠에 따라서 내 사업도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플랫폼들은 수수료, 광고비, 기타 비용 등을 계속해서 추가하거나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런 구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매출 규모는 기업이 멈춰있으면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뭔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잘 되는 곳들도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계속 추가하거나 뭐 부가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무언가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수수료를 올리거나 아니면 뭔가 우리 플랫폼에서만 팔아요라고 독점 계약을 맺어버리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플랫폼에 들어가서 판매를 할 때 너무 한 플랫폼에만 올인하는 그런 방식을 선호하기보다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고루 잘 나갈 수 있게 세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이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1억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쇼핑몰에서 나눠서 2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쭉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도 많으실 텐데 페널티 먹어서 블락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달 블락되거나 2주만 블락되더라도 2, 3주 동안 정말 매출이 0원이고 수익이 0원이면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항상 감안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되고 내 쇼핑몰에 힘이 있어야 되려면 좋고 정확한 타겟 설정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내용을 준비해서 한 시간 정도 강의를 준비해서 했었고 그래도 요거 정도는 제가 공개해도 되겠다 싶어서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댓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 총판 도매몰에 있는데 상세 페이지 2차 가공 또는 수정이 안 된다고 적혀 있는데 현명한 방법이 없을까요? 상표 조금 수정해서 쓰고 싶어서요. 비슷한 상품을 여기 태가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비슷한 상품을 국내에서 찾거나 해외에서 비슷한 제품이나 같은 제품 소량으로 떼우시면 될 거예요. 보통 중국 도매 처리는 상표 활용해도 상관없으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총판 도매물에서 상세 페이지 2차 가공 또는 수정이 안 된다고 적혀 있는 거는 이거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도매를 떼와가지고 판매하거나 해도 괜찮겠지만 언젠가는 이 도매물 외의 것들도 상세 페이지라든지 외에 잘 팔리게 되면 이 도매물 외에 다른 데서 소싱을 해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수정하거나 2차 가공을 해서 했을 때 내 도매몰에서 구매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진과 상세 페이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그냥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는 게 좋긴 하죠. 아니면 태아님이 말하는 것처럼 국내에 비슷한 제품을 찾거나 해외에서 찾아서 해외에 있는 상세 페이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내 성적이어서 다른 분들 계시면 말을 못해요. 1대1 수업도 가능하실까요? 죄송합니다. 1대1은 안 됩니다. 대표님이 말하는 자연유입은 로켓크로스 말고 그냥 일반 판매에서는 거의 힘든 거죠. 쿠팡 일반 판매 말씀하시는 거예요? 쿠팡 일반 판매? 쿠팡 일반 판매랑 그 스마트스토어 일반 판매 같은 경우는 자연유입이 진짜 적긴 해요. 진짜로. 진짜 적어요. 진짜 적어서 저는 사실 쿠팡 일반 판매랑 스마트스토어 일반 판매는 사실 자연 유입이 진짜 적긴 하죠. 땅콩이 주인님 안녕하세요. 소싱할 때 검색 키워드 4만 넘는 걸 했는데도 오픈마켓에서 자연 유입이 없어서 속상. 그러니까 검색 키워드를 좀 너무 검색 키워드에 너무 맹신해서 아니면 검색 키워드에만 너무 매몰돼서 하시는 걸 전 추천드리진 않아요. 사실 그런 것보다 검색 키워드를 통해서 뭔가 상품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3, 4개월 전에 큰 카테고리 분류라든지 잘 나갈 제품들 리스트를 조금 정리하고 그 중에서 판매 모수가 클 수 있을 만한 제품들 좀 정출인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로 판매 모수가 큰지 그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소싱을 하게 되면 그나마 좀 괜찮은 제품들을 좀 소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검색 키워드가 중소형 키워드인데 경쟁 강도가 낮은데 거기로 들어갔어요. 근데 왜 잘 안 팔릴까요? 라고 하시는데 왜냐하면
중소형 키워드가, 특히 소형 키워드가 사실 경쟁 강도가 낮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정말 트래픽이 적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곳에서 큰 매출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블루오션 해서 그런 중소형 키워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리뷰 개수도 개수인데 리뷰의 질도 중요합니다. 폰트 추천 질문도 가능한가요? 대중적인 폰트 추천은 이런 공개적인 데에서는 좀, 왜냐면 모르겠어요. 폰트도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오픈돼 있긴 한데 그냥 폰트는 조금 패스하고. 페널티 푸는 거는 방식 알고 계신가요? 저도 페널티가 2개예요. 페널티는 그냥 안 쌓이게끔 해서 그 소명자료 제출하고 해야죠 뭐. 단톡방이 있나요? 하시는데 단톡방은 진짜 소규모로 있는 그 단톡방만 있고 이렇게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단톡방은 없습니다. 자연 유입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대표님? 저는 자연 유입이 없으면 사실 쿠팡 같은 경우는 광고비가 썩 효율적이지도 않고 광고비가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초보 단계에서는 판매도 안 되는데 하루 1 예산을 3만 원, 아니구나, 요즘에 풀렸구나. 어쨌든 그래서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쿠팡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추천드리진 않고, 그럴 바에는 뭐 그냥 자연 유입을 시킬 수는 없다는 가정하에 SNS 광고를 통해서 트래픽을 쏴주거나 이런 것들, 또는 그냥 자연적으로 뭐 바이럴이 될 수 있게끔 그냥 조금 발품 팔아서 내가 노동력 갈아 넣어서 쓸 수 있는 마케팅 기법들이 몇 개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 해주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언젠가 팔리겠지, 왜 안 팔리지 하고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이거를 뭔가 조금씩 노력을 해서 1%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